업역 개편, 하도급 불공정, 공사비와 설계 기준, 인력난과 세대 교체까지 이 현장과 정책, 법과 제도의 언어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는 진짜를 만들고입니다. 현장 원가를 외면한 단가 체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설계 기준 부재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또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공사비와 설계 기준이 현실과 이제 차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분쟁과 사고,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 문제로 이어지게 될 텐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한 번만 더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들에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소규모 공사 현장 뼈아픈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면, 이 전문 건설사 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인테리어 공사업이나 소규모 공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순고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발주자가 찾아서 우리 집에 이런 공사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발주 받아서 가시면 계약서, 견적서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본 공사 다 해주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까지 다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공사 다 완료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공사가 제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소송하려면 해라. 또 소규모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하는 게 어렵다는 걸 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더더욱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회 측에 좀 제도 개선 방향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런 소규모 공사를 가셨을 때 전문건설 업체께서 계약서, 설계 도면, 견적서, 내역서 이렇게 꾸려서 가시기가 정말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단가를 산정하기도 너무나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파워가 있으시니까 정부 지자체와 잘 협업하셔가지고 이 전문건설협회가 중심으로 1년에 2번 건설 공사를 위한 전용 표준품셈과 일이 대가표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전문 건설사분들은 계약 체결하실 때 네. 일일이 본인이 단가 작성하고 견적서 내야 되고 이런 수고를 많이 더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전문 건설사분들은 이렇게 계약 체결하실 때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협회에서 공시한 본 견적 외에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공시한 표준품셈 일이 대가를 최근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한 줄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법정 가셨을 때도 이 추가 공사, 논외로 한 공사들, 그리고 견적이나 설계에 안 드러나 있는 이런 공사들, 그런 공사들의 단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협회에서 만드신 이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손해보는 단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법정에 나갔을 때 이런 소규모 공사는, 아이고 선생님 계약서도 없고 견적서도 없는데 기준이 없어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엇이 본공사인지가 기준이 있어야 판사한테 본공사 외에 이 부분은 추가 공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기준 자체가 없어서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표준품셈 일이 대가 소규모 전용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단가, 견적 이런 것들을 법정에 제출해서 대금을 받으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의원분들께서도 협회에서 그냥 거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무언가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조 회장님 계속 말씀을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가 적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추가 공사 대금이나 투입비를 제대로 못 받은 경우, 이러한 피 묻은 사례를 모아서 중앙회로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이 다 하나하나 주장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과 협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전문 건설사만을 위한 이런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정말 공사대금 못 받을 일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와, 이 현장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네.
표준 원가 기준이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 산업이 자리매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험과 기술로 사람을 잇고입니다. 내국인 숙련 인력은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의 현장 유입은 약해지는데 경직된 비자 체계로 인해서 외국 인력도 이제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법률가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사회적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 인력 운용과 세대 교체를 위해서 협회와 회원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력 문제는 더 이상 구인난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형사 리스크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전문건설사 분들께서는 이런 구인난의 문제를 단순히 인력난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더 이상 안 되고요. 외국인 비자 개선의 문제, 그리고 안전 교육의 문제, 그리고 넘어서 세대 교체에 대한 문제로 역동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정에 가셔서 저희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대표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제가 생각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어로 된 안전 수칙을 반드시 배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형사처벌을 예방하는 데는 이것이 가장 쉬운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숙련공에 대해서는 현장 컨테이너에 혈압 체크표 만들어서 붙여두시고요. 매일 혈압 체크해서 기재하도록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어렵다, 번거롭다, 현장 소장으로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그림으로 된 다국어 교육 책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알아들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외국인 노동자가 끄떡끄떡 하는 거 핸드폰으로 10초만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시면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말 형사 재판에 수도 없이 나간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이런 자료까지 나오면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넘어서 사업주가 최선을 다했구나. 이 정도까지 외국인들을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판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드는 컨설팅 받으셔서 결제 라인 만드시고 자료 잔뜩 서류 한가득 사무실에 만드시는 것보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손쉬운 방법이다라는 거 한 가지 마음속에 얻어 가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 세대에서 끊어내기 위한 약속과 로드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건설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렇게 단순히 슬로건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른 미래 비전 온에어 정책 전략 발표에 힘써주신 우리 윤학수 회장님과 최은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